2025년 금 투자. 지금 다들 고민 많으시죠? 맞아요. 시장이 워낙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진짜 꼭 알아야 할 핵심 전략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딱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계실 거예요. 금이 과연 기회일까? 아니면 위험한 도박일까? 자, 그럼 같이 한번 그 답을 찾아가 볼까요? 지금 금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 같아요. 한쪽에서는 가격을 막 끌어내리는 거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힘을 쓰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양쪽 힘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힘들의 정체가 뭘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힘겨루기가 바로 여기 한국에서 우리가 실제로 금을 살 때 내는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이 부분이겠죠. 우선 가격을 끌어내리는 힘부터 볼게요. 바로 강한 미국 달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달러가 비싸지면 다른 나라 돈으로는 금을 사기가 더 부담스러워지거든요. 여기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지 계속 애매한 태도를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금값을 아래로 누르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편 줄을 당기는 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좀 불안하잖아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안전자산인 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요. 또 하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금값을 아주 튼튼하게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한국 투자자들한테는 아주 특별한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엑스팩터예요. 왜냐면요. 국제금값이 가만히 있어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즉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원화로 사는 금값은 저절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일종의 증폭기 역할을 하는 셈이죠. 네, 지금까지의 시장의 큰 그림을 봤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을 다 이해했다 치고 이제 진짜 중요한 실전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여러분이 금을 사기 전에 딱 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선택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금을 어떻게 살 것이냐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선택 하나의 세금, 수수료, 나중에 팔 때의 편리함까지 모든 게 다 달라지거든요. 내 손에 직접 쥐는 실물로 살 거냐 아니면 주식처럼 계좌에서 편하게 거래할 거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골드바 같은 실물금은 뭐니뭐니 해도 내 손에 직접 줄 수 있다는 그 안정감이 최고고요. 반면에 증권사 통해 만드는 KRX 금 계좌는 거래할 때 부가세 10%가 면제된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세금 혜택이나 거래 편의성 면에서는 압도적이죠. 그럼 실물로 사면 무조건 비싼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게 희소식이죠. 최근에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10g짜리 골드바 하나를 살 때 붙는 프리미엄. 그러니까 일종의 수수료가 국제 시세의 0.45% 채 0.5%가 안 됐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투자 목표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써야 할지 구체적인 플레이북 3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타입에 맞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플레이북은 바로 신중한 방어다 타입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목표가 돈을 버는 것보다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있다면,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좀 안정적으로 분산시키고 싶다면 바로 이 전략이 딱 맞습니다. 이 방어자 전략의 핵심 원칙은 정말 간단해요. 욕심내지 않는 겁니다. 내 전체 자산 중에서 딱 5% 정도 부담 없는 수준에서만 금을 보유하는 거예요. 공격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방어를 위한 보험 같은 거죠. 그리고 살 때도 언제가 제일 싸다 이렇게 타이밍 재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매달 월급날처럼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만큼 꾸준히 사모으는 겁니다. 이걸 적립식 분할 매수라고 하죠.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길게 보고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예요. 자, 그런데 나는 수비만 하는 건 좀 답답하다. 적극적으로 기회를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께는 두 번째 플레이북 바로 전술적 트레이더 전략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감정을 완전히 빼는 겁니다. 대신 철저하게 규칙을 따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제 금값이 1%에서 2% 정도 떨어지면 나는 기계적으로 소량을 산다. 이렇게 나만의 매수 신호를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으로 파는 게 아니에요. 단기간에 3에서 5% 정도 오르면 나는 무조건 가진 것의 20에서 30%는 팔아서 수익을 챙긴다.
이렇게 매도 규칙도 명확하게 세워두는 거죠. 더 오를 것 같다는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수익을 차곡차곡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프레북입니다. 나는 계절에 찍힌 숫자보다 내 손에 쥐어지는 실물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는 실물 보유자분들을 위한 거죠. 만약 이쪽을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 보여드릴 체크리스트는 정말 하나도 빼놓지 말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체크리스트인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가격표만 보고 덜컥 사시면 안 돼요. 그 가격에 부가세 10%가 포함된 건지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프리미엄은 국제 시세 1%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국조폐공사 같은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만든 99.99%, 99% 순금인지, 보증서랑 시리얼 번호는 제대로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걸 사서 어디에 보관할 건지, 은행 대여금과 같은 안전한 계획까지 완벽하게 세워두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머릿속이 좀 복잡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이것만은 점검하고 가시라고 최종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째, 지금 당장 국제금 시세랑 원달러 환율 두 가지를 같이 확인하세요. 둘째, 나의 가장 큰 목표가 장기적인 방어인지 단기적인 거래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요. 셋째, 그 목표에 맞춰서 KRX 계좌와 실물 골드바 중 뭐가 더 나한테 유리할지 장단점을 따져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만약 실물로 결정했다면 판매점에 직접 전화해서 부가세까지 다 포함된 최종 가격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네 단계만 거치면 남들 말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고 결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이 모든 플레이북을 보여드린 건 금을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게임의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스스로 최선의 수를 둘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였죠. 이제 필요한 정보는 모두 손에 쥐고 계십니다. 자, 이제 어떻게 플레이하시겠습니까?